안녕하세요. 365 서울 원탁치과 대표원장 김근일입니다. 오늘은 전학 임플란트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 사례입니다. 이분은 환자 차트에도 기록될 정도로 극심한 치과 공포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치과 치료를 계속 미루시다가 결국 모든 치아를 상실하고 저작 기능이 완전히 손상된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이 치과 수술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셔서 수면 마취하에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드렸고 모든 과정을 수면 임플란트 수술로 진행했습니다. 치과 공포증이 심한 환자분들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수술 횟수가 증가하면 환자분이 지치고 심지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수술 횟수로 치료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진 당일 수면 마취하에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부위의 잔존 치아를 모두 발치하였고 심미성이 중요한 전치부에는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환자분의 방사선 사진을 보면 치조골 흡수가 상당히 진행되어 상악동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상악동 거상술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저희 치과에서는 다양한 노하우를 통해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 두 번째 내원 시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 2번의 수면 치과 진료로 전학 임플란트 치료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 사례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으로 그로 인해 아스피린 복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로 수술 시 지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일주일 전에 약물 복용을 잠시 중단하도록 권유드렸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공복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실 수가 있어 최대한 아침 첫 진료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당일 내원하시면 먼저 혈당 수치와 혈압을 측정하고 안정적인 수치라고 판단되면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 환자분 역시 치조골 흡수가 많이 진행되어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기저질환이 많으셨기 때문에 수술 중 혈압과 혈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출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절개 기법을 사용했으며 수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효율적인 수식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치 수술 1번과 임플란트 식립 수술 1번 이렇게 단 2번의 임플란트 치료로 완료하셨고 현재까지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임플란트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환자분 사례입니다. 이분은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중국에서 저희 치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상담 시 환자분께서는 2가지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평일에는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치료를 주말 진료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상악과 하악을 나누어 치료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치과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하고 있어 첫 번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악과 하악을 나누어 치료하는 것도 가능했기에 환자분의 요구사항에 맞춰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상악 발치와 하악 발치를 따로 진행하여 총 2번의 발치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발치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뼈가 아무는 시간도 달라졌고 이에 따라 임플란트 수술 역시 상악과 하악을 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4번의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맞춤형 치료 계획은 특히 해외에서 오신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365 서울 원탁치과에서는 앞으로도 각 환자분의 개별적인 상황과 요구사항을 세심히 고려하여 최상의 치료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365 서울 원탁치과 대표원장 김근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